네, 그 다음 27번부터 30번 과학 지문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지문 풀이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 스스로 진단해. 어디가 아프지? 자기 수정, 이거 고쳐야겠구먼을 통해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는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오토파지,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 또는 망가진 세포기관, 이거 미리 적어놓은 거라서 여기까지. 망가진 세포기관, 세포 소기관을 뭐 해요?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해서 이 분해해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오토파지라고 한다. 나쁜 거를 잘게 잘라서 에너지원, 밥으로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항상성은 일정한, 여기 밑에 풀이 돼 있어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치? 요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납니다. 유지만 하면 돼, 건강함을, 그쵸? 그런데 어떨 때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다이어트 한다고 좀 굶었어. 그 다음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감기 같은 거 걸렸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된다. 오토파지가 그때는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난다는 거야. 왜? 몸을 건강하게 되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예를 들면 그래 전개 방식 예시 나와 있네요.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 선생님들 하는 거 아시죠? 자, 이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적어놓는 이유가 있겠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이 외에도 그 다음 어떨 때예요?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오토파지를 통해서 아미노산과 에너지도 얻고 바이러스도 제거한다라는 것. 자, 다음 3번 문단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라고 했어. 오토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 그치? 그러면 문제 봤을 때 과정 같은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 몇 번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28번이죠. 설마 지문 다 읽고 28번 풀었을 수도 있겠다. 이번엔 너무 쉬우니까,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단이 왔으면 바로 28번 넘어가서 같이 보시는 게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왜냐면 쉬우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자, 기억 첫 번째 그림입니다. 망가진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기관이 쌓였대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28번에 1번 세포 안에 기억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오토파지가 일어나겠군. 그치? 나쁜 거 쌓이면 분해해서 에너지원 된다고 첫 번째 앞부분에서도 말했었고요. 그치? 지금 요것들을 어떻게 끝내는지, 어떻게 끝장내주는지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1번 맞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 쌓이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싸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만들어요. 얘네를 싸는 거죠. 이것을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 28번에 2번 보세요. 오토파고솜은 기억을, 이 불필요한 단백질과 세포기관을 둘러싸 작은 주머니로 만든 것이겠군. 맞습니다. 다음 다시 지문. 오토파고솜은 세포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뭐를 만나요?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집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봤어요. 오토파고솜이 리소좀을 만나서 뚝 붙어서 합쳐진다는 겁니다. 자, 합쳐진다. 계속 갈게요.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싼 구형의 구조물로,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그 속에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동그라미 안에 잘 보면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막 적혀져 있어. 그려져 있어. 이게 바로 가수분해 효소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합쳐지면 오토파고 리소좀이 되는데 네 번째 그림이 되는 거죠. 오토파고 리소좀. 자, 잠깐만요. 여기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라서 그래요. 하나 찍었는데 재생을 안 눌려서 녹화를 안 눌러서 다 날아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합쳐지면 오토파고 리소좀이 되는데 이 리소좀 안에 있는 가소분해 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잘게
보세요. 리소좀이랑 오토파고소 만났어요. 이 안에 있던 가소 분해 효소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 보이지? 얘네가 얘를 막 잘게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부서진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진대요. 여기서 이래서 이게 없었던 겁니다. 막이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안에 막 안에 들어있던 잘린 조각들이 얘네가 쫙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된다. 분해하는 거, 에너지원으로 되는 거, 말했던 거 과정을 여기 다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 볼게요. 3번 볼까요? 자, 니은이 디귿과 결합하면 니은 안에 가수 분해 효소가 틀렸지. 어디 있다 했어? 리소좀. 디귿 안에 있는 가수 분해 효소라고 했습니다. 땡. 정답 3번. 4번. 분해 끝나면 막 터지면서 리을 안에 있던 조각들 쏟아져 나오고 맞죠? 5번. 리을에서 나온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맞겠네요. 정답 3번 풀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 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한다. 당연하지. 이게 나쁜 거니까 쌓이면 안 좋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연 치유력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라는 게 있고요. 아포토시스인데 왜 이러니? 아포토시스. 이거는 좀 생소하다. 그렇죠? 아포토시스 등이 있다. 면역력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그 다음 아포토시스는 뭐예요? 개체를 줄칠게요. 개체 보호 줄치세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세포라든지 손상된 세포라든지 노화된 세포라든지 이런 게 자 중요한 부분 스스로 사멸. 얘는 어땠어? 막 이것저것 합쳐져가지고 나중에는 쫙 나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야. 밥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아포토시스는 이 불필요한 것들이 스스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예 사멸하는 거예요. 사멸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남은 거 풀어볼게요. 27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제, 부제 문제가 의외로 어려워가지고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암에서 맨날 비문학 숙제 내주고 독서 70제 이런 거 추석 숙제로 내주고 했던 것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아마 생소할 텐데 고2들은 지금 미친 듯이 풀고 있어. 이만큼 쌓아주거든요. 그치? 그거를 풀 때 문제만 풀어와? 이거 아닌 거 알죠?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문제 풀어와 아니라 두 번째 숙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숙제 핵심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문제 숙제가 3개가 나갑니다. 그쵸? 문제 푸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표제, 부제 찾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습하면서 비문학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쉬우니까 답만 보면 돼요. 2번이죠.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핵심 단어가 뭐였어? 오토파지죠. 그럼 얘를 핵심 단어로 쓰겠네요. 부제가 바로 뭐다? 오토파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계속 오토파지 과정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2번. 너무 쉽습니다. 다음 29번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 오토파지와 아포토시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세포 소기관보다 개체 보호를 위해 일어난다. 땡! 개체 보호는 뭐였어요? 니은 아포토시스가 개체 보호라고 했죠. 정답 아닙니다. 2번 니은은 아포토시스는 기억과 달리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정답 2번. 너무 쉽죠? 3번 니은은 아포토시스는 기억과 달리 우리 몸의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는 뭐였지? 오토파지였잖아. 니은 아니라 기억이니까 땡. 4번 기억, 니은 모두 위험한 단어 모두 둘 다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아니었는데 아미노산과 에너지 얻는 거는 뭐였죠? 오토파지였습니다. 니은은 그냥 사멸밖에 없어요. 5번 기억, 니은 모두 또 모두 나왔어. 작동 과정에서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세포의 소기관을 만드는데 에너지원이 된다. 활용한다? 기억밖에 안 됐죠? 땡.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가 뒤에 더 있는 거는 이거였어요. 30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A는 중간쯤에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다. 자, 이때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른다의 의미는 뭐였어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그치? 이름을 정한다, 이름을 붙인다, 이런 뜻의 부르다였습니다.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 4번이죠.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동 상태를 아놈이라고 가리켜 말한다. 이름을 붙이다. 정답 4번이고요. 1번.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야! 하는 거. 소리친다. 이런 뜻의 불렀다지? 아니고. 안 똑같죠. 2번.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우리한테 마치 오라고 하는 것 같아. 따라오라고. 동참하라는 뜻에 유도한다는 뜻에 부른답니다. 다음 3번. 그 가게에서는 값을 싸게 불렀다. 값을 말한다는 뜻이고요. 5번. 그녀는 학교 앞을 지나는 친구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이리 와! 남에게 오라고 한다라는 뜻의 부른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쉬운 과학 지문이었습니다.